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셀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자꾸 쉬는 이유는 그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토픽 때마다 제가 이제 끊어서 쉴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너무 많이 이게 뭐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집중력에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제가 이제 토픽마다 이제 뭐 20분 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분 단위, 뭐 10분 단위 뭐 이렇게 이제 끊을 예정입니다. 그 점 이제 잘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셀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입니다. 서플라이입니다. 서플라이. 그래서 그러면 아까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있겠죠. 서플라이 커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플라이 커브는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디맨드 커브와 거의 비슷한데 뭐만 차이가 있냐면은 가격과 이번에는 뭡니까? 수요량이 아니고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공급 곡선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홀딩 아들 띵스 컨스탄트. 이때 홀딩 아들 컨스탄트의 요 아들 띵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게 공급 곡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뭐냐? 수요량과 거의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어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어떤 주어진 가격 하에서 바이어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상품의 양인데,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셀러가 willing to 팔려고 하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대칭적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공급 곡선인데,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만큼 B2가 뭐가 됩니까? 이제 이 B만큼이 이제 이 P2 가격에서 셀러가 willing to 팔려고 하는 상품의 양이겠죠. 그리고 요 P1에서는 셀러가 willing to 팔려고 하는 상품의 양이 이제 A로 정해져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가격과 공급 사이 관계를 이제 벌써 알 수가 있겠죠. 그지? 보시면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파지티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지?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상식적으로 셀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려고 그러고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팔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적게 이제 공급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기울기는 파지티브이다. 수요 곡선은 뭐였지만 네거티브였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 곡선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이제 공급 곡선을 움직이느냐,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이게 자동차 시장이니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철 가격을 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강철 가격이라는 건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일종의 재료죠, 그지? 그래서 이 만약 강철 가격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재료비가 이제 비싸지니까 재료비가 비싸지니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물건을 팔더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보신 것처럼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주어진 공급량 양 수준에서,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을 줄이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가격 가지고는 내가 좀 더 적게 팔려고 하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중간재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동차의 가격은 이제 그 공급 곡선을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지금 제가 배운 경우에는 이제 강철 가격인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공급 곡선은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셀러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서플라이에 대한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공급 곡선이 뭔지, 서플라이 커브가 뭔지, 서플라이 커브의 기울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을 변화시키는 게,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는지, 가격 외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 곡선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가격 외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어떤 재료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기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기술이 좋아지면 그만큼 좀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그지? 이런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아래로 시프트 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 곡선이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하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급 곡선에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것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수요 곡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시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자동차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 그러면 전기차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철보다는 배터리 가격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배터리의 공급량에 배터리가 공급량이 줄어들면 영향이 이제 그게 뭐지? 그러니까 배터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자동차도 공급 곡선이 줄어들 수 공급 곡선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지? 또한 이제 뭐 여러분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자동차 산업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자동차 시장의 어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잘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학교 다닐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고 이제 그러면 요 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혹은 나는 스마트폰 시장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에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찾으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혹은 나는 저기 있다. 혹은 나는 뭐 무슨 산업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는 저기 뭐지? 인터넷의 산업에 관심이 있다. 나는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러면 게임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게임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이게 공급이 되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드라마 시장에서 넷플릭스 같은 데 있죠. 넷플릭스 요즘 한국 드라마들 넷플릭스에 많이 직접적으로 공급되고 있죠. 그지? 그랬을 때 그 드라마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드라마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최근에 페이스북보다는 클럽에서 요즘 그러니까 애플에서 요즘 새로 만든 게 있죠. 그지? 클럽 뭐였죠? 클럽 무슨 뭐가 있던데. 그래서 애플 폰을 사용한 사람만 그걸 이제 그 웹페이지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 웹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클럽하우스인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쪽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취직을 한다든지 혹은 꼭 취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어떤 뭐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뭔가 이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후에 여러분들 경제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영어 단어 더 외우는 거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다른 뭐 취직 공부도 열심히 하셔도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공급량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시장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경제를 보는데 그지? 지금 뭘 봤냐면 시장에 가면 누가 있냐 그러면 바이어하고 셀러가 있는데 바이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셀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의 특성을 보통 수요로 이제 요약할 수 있고 셀러의 특성을 공급으로 요약할 수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바이어의 특성은 수요 곡선에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고 셀러의 특성은 이제 공급 곡선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와 셀러가 이제 어떻게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느냐,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뭔가 이제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통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 요 시장에서 이제 요 균형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되는데 이 균형의 데피니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균형의 데피니션은 어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곳에서의 가격을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요량, 그래서 균형의 대표는 다르게 얘기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곳에서의 가격, 균형 가격 혹은 그 양,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균형 가격, 균형 양인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균형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 이게 이제 균형점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죠, 그지? 교차하는 점에서의 가격과 양을 균형량,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균형의 의미, 균형의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물건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균형이, 이게 이제 균형의 데피니션이고, 그러면 이제 균형의 의미는 뭐냐? 이제 균형의 데피니션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것이고, 균형의 의미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이게 말로 써놨는데,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균형의 의미는 파레토 이피션트한,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파레토 이피션트하다, 알로케이션이 자원 배분이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everyone is happy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균형의 의미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균형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러면,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그지? 이 균형 가격 하에서, 이 가격 하에서 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죠. 그지? 그리고 이 가격 하에서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이 균형인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수요량의 데피니션이 뭐였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아까 저기 있는 균형 가격 하에서, 그지? 바이어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양이 수요량이었죠. 그래서 아까 그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은 뭐냐면, 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바이어가 이만큼의 양을 이제 이만큼의 물건을 이제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양입니다. 그거 하고, 이 공급량의 데피니션은 뭐였습니까? 공급량의 데피니션은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셀러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상품의 양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오면 이 주어진 균형 가격 하에서 셀러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양이죠. 그 양이 균형에서 어떻다는 양입니까? 같다는 양이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양하고 셀러가 willing to 팔려고 하는 양이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이어는, 물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주어진 가격에서 원하는 만큼의 양을 다 샀고, 물건 파는 사람, 셀러는 그 주어진 가격, 균형 가격 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팔려고 하는 걸 다 팔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팔고 원하는 만큼 다 샀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행복한 거죠. 자기는, 바이어들은 행복한 거지. 그 주어진 가격에서 난 이만큼 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 샀고, 셀러는 저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만큼 팔려고 했는데 또 그만큼 다 팔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따지면 이때의 균형에서 이제 일종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알로케이션이 어떻다는 겁니까? 파레토 이피션트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효율적인 건데 어떻게 효율적이냐 그러면 파레토 이피션트 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 효율성의 데피니션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이피션 알로케이션 데피니션은 뭐냐 그러면, 이 알로케이션은 어떤 알로케이션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더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알로케이션, 그 균형 그 알로케이션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 점에서는, 요 균형점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파레토 이피션트 알로케이션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셀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셀러가 생산량, 뭐 공급량을 더, 판매량을 더 늘리려고 그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그죠? 이만큼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보면 요 점 말고 다른 점이 있죠. 요 균형점하고 다른 점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점을 넘어갔다. 이 점에서 넘어가면 만약에 이제 요 균형 가격에서 다른 가격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요만큼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요 가격에서 공급량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 가격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팔려고 그러는데 이 가격 하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요것밖에 안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셀러들은 이만큼의 양을 팔 수가 없겠죠. 그러면 셀러가 자기가 물건을 못 팔았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행한 상태입니다. 저 상태가. 저기서는 이제 셀러가 불행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따지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는 이제 불행해지고 있는 거죠. P2의 가격도 한번 보십시오. P2 가격은 마찬가지로 P2가 요 가격에서의 바이어가 원하는 수요량은 요만큼입니다. 이만큼 이제 수요량을 원하는데 셀러가 판매하려고 하는 양은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하에서는 누군가는 바이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바이어가 좀 불행해지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지 못한 바이어는 이제 불행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 점을 제외한 다른 어떤 알로케이션, 다른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는 불행해진 상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요 점에서만, 요 균형점에서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때의 알로케이션을 파레토 이피션트한 알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제가 지금 여기서는 시장이 하나만 보여줬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시장은 무수히 많죠. 자동차 시장도 있고 스마트폰 시장도 있고 하다못해 뭐 전기차 시장도 있고 내연차 시장도 있고 김밥 시장도 있고 커피 시장도 있죠. 이 모든 시장이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을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그 균형이 이루어져서 가장 효율적인 이피션 알로케이션을 제공하는 상태가 를 보여주는 게 이제 First Welfare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미시경제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그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First Welfare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효율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프라이스 어자스먼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제 균형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이스 어자스먼트라는 거는 이 개념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균형에 도달하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경제가 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P1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경우에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셀러는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데 저 가격 하에서 근데 저 가격 하에서 바이어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안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셀러가 훨씬 더 바이보다 많은 거죠.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큰 상태입니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더 큰 상태죠. 이 경우에 결국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크니까 셀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격에서 도저히 내가 못 팔겠는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가격을 낮추면 오케이 내가 좀 싸게 해주면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의 수요량이 점점 증가하죠.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의 곡선은 네거티브 관계에 있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이제 못 팔려고 했던 저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격에서 나는 내 기술로는 못 팔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는 점까지 이제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스 어자스먼트입니다. 반대가 되면 이 경우는 지금 뭐냐 P2에서는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 이제 사는 사람이 나 가격 더 줄게 나한테 팔아. 왜냐면 내가 지금 못 사고 있으니까 나는 저기 뭐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수요량은 줄어들지만 그러면 나 이제 물건을 더 팔아야 되는데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단적으로 전주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뭐 서울 같은데 보시면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에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11시, 12시 되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술 먹고 있다가 이제 11시, 12시 됐으니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잘 안 잡힙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도 잘 안 잡힙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 저기 요금도 줄 테니까 택시한테 뭐 더블로 줄 테니까 갑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죠. 수요량 그 당시에는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니까 그 주어진 택시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여러분들 카카오 부를 때도 그렇게 있죠, 그지? 모범 택시 이런 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이제 그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지? 초과 수요 상태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초과 수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떨어뜨려서 결국은 이게 균형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도달하는 거는 결국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러니까 가격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장 경제는 이렇게 균형이 도달합니다. 시장 경제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기본 메커니즘이 뭐냐 그러면 이 프라이스 어자스먼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프라이스 어자스먼트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부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시장 균형에 대해서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토픽 이제 넘어.